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 자세 준비를 강의하는 저는 김태희입니다. 우리 1편에 이어서 2편에도 같이 함께 할 텐데요. 1편에서는 면접 이미지의 중요성 그리고 용모 복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지금 2편에서는 인사, 표정, 태도, 면접 프로세스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면접 때 보통 대기할 때가 있잖아요. 인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빌딩,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기하는가라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는 면접은 우리 집에서 그 면접 장소를 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면접 장소로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에서 그 장소로 가는 회사 직원분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장소 가기 전에 그 빌딩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교통을 활동할 때도 가령 내가 전화통화를 친구랑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언어적인 부분도 체크하지 못한 채 가고 있는데 그 전화통화 내용을 만약에 같이 가는 분들 중에서 혹시 면접관이 듣고 있다면 아니면은 면접 대기를 하시면서 관리하는 진행하시는 분이 선배분들이 상사분들이 듣고 있다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대기 장소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면접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관리하시는 분, 관리 아저씨 분들한테 인사하는 태도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 장소로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면접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접 날짜가 정해진다면 우리 집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면접 대기 장소겠죠? 실제로 모 기업에서는 면접을 대기할 때 특별한 행동을 하는 지원자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기 장소에서의 자세들이 점수에 체크되진 않습니다만 특별한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면접 결과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가시게 되면 다른 지원자들도 같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웃기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한 웃음이나 과한 이야기로 지속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걸 진행하시는 분의 눈에 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좀 과한 표정, 과한 액션, 과한 제스처는 이 대기 장소에서도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기하시다가 보면 노쇼가 발생하게 돼요. 즉 뭐냐면 면접 장소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게 될 텐데 중간중간에 빠지는 인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빠지는 인원이 있더라도 뒷분들을 당겨서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는 중간에 인원이 빠지면 앞으로 순서를 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순서가 앞으로 당겨지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이 진행하시는 분한테 좀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시에 좀 얘기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돌발적으로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순서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도 있는데 확인이 불가하니까 면접 대기 장소에서 혹시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용건을 얘기한 다음에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나 화장실에 가셔서도 면접관이 실제로 화장실에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서 다른 직원분들을 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좀 자유스러운 친구와의 표현을 쓸 때도 조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만약에 현장에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날은 혹시나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걸 자제해라.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은 좀 말이 함부로 쉽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친구랑 통화를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자기소개 할 거 그리고 면접 질문에 어떤 게 나올 게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인 거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는 늦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무조건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면접 장소에 일찍 가는 것도 2시간 전에 막 1시간 전에 가는 것도 오버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건물 주변에 커피숍에서 대기했다가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기했다가 건물 안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대기 장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되죠?
네, 본격적으로 진짜 면접관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인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이기 때문에 실습이 지금 포함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영상 보면서 잠시 멈춤 버튼을 한 다음에 인사 연습은 진짜 10번, 20번, 30번, 100번 해보세요. 선생님, 인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면접 인사는 달라요. 이상하게 긴장이 돼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막 로봇처럼 어색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인사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친다. 그리고 스마일 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 등 일직선으로 허리 굽히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를 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사는 허리로 하는 거예요. 허리를 움직여서. 그래서 혹시 집에 지금 거울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장소에 거울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거울이 없다면 화장실에도 솔직히 거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까지는 화장실 거울이 보일 텐데 거기서 인사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목을 숙이고 있는지 허리를 숙이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시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보시면 아, 내가 뭔가 구부정하게 보이는구나 하면 목을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직선이 되려면 허리를 숙여야 가장 예쁘게 보인답니다. 네, 그래서 목 등 일직선이 되게끔 허리를 굽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멈춘다. 인사를 할 때 그냥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 잠깐 내려갔다가 멈춤한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되게 정중해 보여요.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면접관과 아이 컨택하고 스마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좀 포인트를 더 잡아드릴게요. 보통 안녕하세요가 있고 안녕하십니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녕하세요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를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보다는 안녕하십니까가 훨씬 더 정중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냐면 흠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흠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게 되면 표정도 밝아지고 이 표정이 밝아지면 목소리도 굉장히 업되어서 상쾌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흠을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흠. 네, 흠. 근데 이럴 때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흠! 이렇게 힘을 입술에 꾹 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흠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벼운 마음으로 흠, 네, 흠, 네, 입꼬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가장 좋아요.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제가 내일 면접인데 어떤 걸 하면 좋죠? 어떤 걸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제 와서 내일 면접인데 지금 당장 면접을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큰 걸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들어가서 무조건 웃어. 그런데 이를 보이게 웃는 것도 좋지만 흠만 하고 있어도 사람이 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하지 않으면서 신뢰감이 가는 아주 따뜻한 표정, 부드러운 표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고 계신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흠을 연습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앞뒤에다 흠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좀 재미있죠? 이거 연습할 땐 좀 웃기긴 한데 실제로는 효과가 최고예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 무음 처리를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흠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진짜 자연스러워 보여요. 연습하실 때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어색하시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나올 때 하는 인사죠. 감사합니다. 앞에 뒤에를 묵음으로 한번 해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각도를 좀 재기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거울을 보시면서 인사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한 35도, 30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편안한 발자국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정도 가셔서 거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에서 내가 고개를 숙였을 때 눈이 위로 안 치켜떼어쓰고 아래로 안 쳐다보고 눈동자가 딱 그 두 발자국 그 점 위치에 가게끔 하면 각도가 가장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 상태로 각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사 연습을 하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 연습을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 이 연습 영상 멈춤 하시고 한 30번, 50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에서 하시면 저 한 이거 30분 정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룹별로 짝꿍이랑 같이. 그만큼 중요한데 선생님 인사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선생님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로봇 같아지는데요? 각도가 안 맞고 구부정해 보이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진짜 인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걸 연습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인사 연습만 제대로 되고 인사만 제대로 해도 첫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신중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상이 9초 안에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인사가 실제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10초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거든요. 인사만 제대로 해도 이왕이면 점수를 50점은 얻고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접 자세인데요. 면접을 서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모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서서 진짜 면접을 진행하는데 대부분은 면접은 앉아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앉아있는 자세를 한번 볼까요? 왼쪽 제 끝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손가락이 다 벌어져 있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먹을 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좀 그러면 봤을 때 더 단정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깍지를 꼈는데요. 근데 요즘의 면접 자세는 막 이렇게 경직되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 많아주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런 표정, 이런 자세가 최근에는 나쁜 자세는 아닙니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뭐 주먹을 가볍게 쥔 채로 무릎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 한 2, 3년 전부터는 저렇게 깍지를 쥔 자세도 그렇게 나쁜 자세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자연스럽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부터 저 자세는 일단 분위기를 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모양도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져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맞아요. 이 자세, 일자로 되어 있는 자세가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죠? 이 자세는 우리가 봐도 너무 편안해 보이잖아요. 긴장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긍정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앉아 계시다가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자세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서서 보실 건 아닌 거니까 앉아 계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안으로 막 의자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영상 보시면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발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의자 밑으로. 그러면 진짜 편안해 보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면접 때 그런 자세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편안해 보이고 좋지 않냐, 긴장돼 보이지 않고 좋지 않냐 하시는데 그건 긴장돼 보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세를 하신다면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요. 한 직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 모양이 안으로 지나치게 들어가거나 밖으로 지나치게 뻗어나오면 거만해 보이거나 소심해 보이거나 그런 상대적인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직각으로 예쁘게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든 바지든 이렇게 다리를 붙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남성분들 붙이는 게 훨씬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의점은 다리 무릎을 붙이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깨 넓이로 봤을 때 그 본인의 어깨보다 무릎 끝이 벌어지진 않아야 돼요. 실제로 저희 면접을 보는데 남자 면접관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앞에 지원자 남자분이 너무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훨씬 더 벌리고 있으니까 다리를 조금 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남자가 보셔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 끝에 두 무릎 끝이 왼 무릎, 오른 무릎 끝이 어깨 넓이보다 벌어지지 않으면 가장 예쁜 자세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먹을 쥐고 올리는 게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서
공수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공수하셔서 어떤 분은 배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배 위에 올리지 마시고 허벅지 위에, 무릎과 그 허벅지 위에 사이 거기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스커트를 입고 면접을 가셨다면 스커트를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면접할 때 물론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면접 질문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면접 질문 해놓고 준비되신 분부터 자유롭게 손 들고 발표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만약에 자기가 손을 들어서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별표 5개. 네, 뭔지 아시겠죠? 시선. 제가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할 때도 그렇고 시선이 정말 불안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선이 진짜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불안정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은 정면을 보고 계시고 이분은 아래를 보고 계시고 이분은 진짜 위를 보고 계시고 오른쪽 왼쪽 상단을 보고 계시죠. 물론 저렇게 오버되어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영상 촬영을 해요. 영상 촬영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 본인 모습을 보게끔 하는데 그러면 진짜 제가 이렇게 눈동자를 많이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 어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앞에서 봤을 때 면접관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 보시면 좋냐면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면접관을 바라볼 때 눈을 어디다 두냐면 눈만 볼까요, 여러분? 면접관 눈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10분 동안. 그럼 되게 도전적이고 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에다 점을 찍고 왼쪽 눈, 오른쪽 눈에다가 점을 각각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왼쪽 눈도 봤다가 콧등도 봤다가 코끝도 봤다가 미간도 봤다가 이 안에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타겟을 정해놓잖아요. 그럼 시선이 많이 안 왔다 갔다 거려요. 아, 나는 저 삼각형을 봐야지 라고 타겟을 정해놓으면 시선이 위로 아래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많이 수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낯을 가려, 좀 두려워, 어른들 만나기가 난 무섭네 라고 하신다면 삼각형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까지 오는 거예요. 꼭지점이 이렇게 하셔서 크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안에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입도 봤다가 인중도 봤다가 코끝도 봤다가 왼쪽 눈, 오른쪽 눈도 봤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겟을 정해 놓으시면 시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산만함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면접관과 지원자가 있을 거예요. 즉, 나 말고 다른 지원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명에서 5명이 들어갔는데 내가 말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그럼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포인트, 면접관과 지원자, 말하는 지원자를 골고루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을 때는, 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면접관의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한 6에서 7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원자의 비율을 2에서 3, 3에서 4 정도 비율을 보는 거죠. 요거는 내가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원자가 말할 때의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진짜 어깨를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버하지는 않으시고요. 약간 요 정도예요. 사선으로 고개를 내린 다음에 사선으로 말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면 사선으로 고개를 내린 다음에 살짝 고개를 2번 정도 끄덕이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다면 사선으로 내려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정도, 한 2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대2, 7대3 정도로 지원자도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 경청하고 있다 라는 걸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면접관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체크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사항은 뭐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면접관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면접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이가 지긋하신 면접관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저는 질문을 그때 안 했었는데 지원자분들이 다
저도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시선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다 나이가 지긋하신 면접관 분들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제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접을 들어갔는데 5명의 면접관이 앉아있고 4명의 면접관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면접관은 나한테 질문하지 않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안 보실 건가요? 보셔야 되잖아요. 다 그들은 체크를 하면서도 보고 있답니다. 이 시선을 받아야지만 아 나한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라는 게 눈치를 채으시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질문한 사람이 있다면 질문을 한 사람한테 답변을 할 때 처음과 끝은 질문한 사람한테 하고요. 나머지는 딴 분들한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스타트와 엔딩만 질문한 사람한테 하고요. 나머지는 딴 데 면접관들한테 골고루 시선 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게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연습만 하시면. 면접관, 질문한 면접관한테 스타트를 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골고루 갔다가 끝날 것 같으면 다 안 봐도 되니까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에는 이렇게 갔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관님들을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4번째. 면접관들한테 시선을 마주칠 때는 절대 눈동자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턱과 어깨와 다리와 엉덩이의 방향이 이 사람한테 가 있는데 눈동자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째려본다, 흘겨본다, 노려본다 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턱과 어깨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획획 돌리지 않고 천천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턱과 어깨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포인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선인데요. 시선 플러스 제가 2가지를 더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머리와 턱의 위치인데요. 머리도 삐뚤하게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갸우뚱?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해보세요. 본인이 거울을 보시면서 해보셔도 돼요. 가령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고개만 살짝 삐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 조금 오바를 했습니다만 고개만 이렇게 삐뚤게 해도요. 사람을 바라볼 때 되게 비아냥거리는 듯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는 수직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턱인데요. 턱을 이렇게 들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되게 거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여요. 아랫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턱을 이렇게 내려서 사람을 바라보면 뭔가 죄 지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실성이 떨어져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수직, 턱은 수평. 여러분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뭐라고요? 머리는 수직, 턱은 수평을 유지하세요. 머리는 수직, 턱은 수평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시선은 어떻게 해요? 턱과 어깨가 같이 간다. 공식처럼 외우세요. 네, 진짜 공식처럼 외우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안을 해드려요.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시선이 얼마나 왔다 갔다 거리고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 눈을 마주칠 때 눈동자를 흘기는지 안 흘기는지 고개가 비스듬한지 턱을 들진 않았는지 지나치게 내려놓지는 않았는지가 확실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영상 끝나고 본인의 카메라, 핸드폰으로 한번 본인 거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렇게 연습이 다 되면 실제로 면접을 지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똑똑 문 열고 들어갑니다. 똑똑 문 열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렷 경례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 사이 뭐가 하나 빠졌어요. 똑똑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문 앞에서 가볍게 목례가 가능합니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문 앞에서 한 발짝, 2발짝 들어간 다음에 가볍게 목례. 목례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로 하는 가벼운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목례하신 다음에 힘차게 걸어 들어가서 정식 차렷 경례를 인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가면 차렷 경례를 누가 시키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안 시키는 데도 많아요. 알아서 협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문 앞에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룹이 있잖아요. 3명, 4명, 5명의 그룹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저희 차렷 경례에 맞춰서 같이 할까요? 제가 차렷 경례 할 테니까 같이 함께 인사 맞춰요 라고 해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어떤 회사는 이거를 시키는데 어떤 회사는 안 시키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분들 보면 되게 당황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렷 경례는 같은 그룹끼리 맞춰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하면 앉습니다. 별표 5개.
앉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습니다. 다른 사람의 홈그라운드에 들어가셔서는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지 않습니다. 그 홈그라운드가 막 한 명 뽑고 한 명의 면접자고 아주 가벼운 그런 자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앉으세요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는 거예요. 이 별표 5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면접 진짜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가능하다면 벽에다가 아니면 어디 테이블에다가 본인 핸드폰을 이렇게 붙여놓고요. 플레이를 딱 누른 다음에 본인 방문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하시고 그 다음 멘트 하시고 그 다음에 앉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까지를 전 영상을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인사가 구부정하구나 아니면은 좀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니면 앉은 자세가 흐트러져 있구나 라는 게 체크가 바로 된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자세적인 부분에서 말도 하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결정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연습을 해가시면 실제 아무리 떨려도 이런 거는 몸으로 체득화했기 때문에 실수가 덜해진답니다. 말은 정말 달달 외우고 가도 한 문장을 까먹고 한 단어를 까먹으면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지만 자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연습해 가시면 아무리 떨려도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면접 하루 전 이렇게 하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반드시 읽고 갑니다. 네.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해보세요. 그리고 면접 복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면접 복장은 새 옷을 그 다음날 바로 입고 가지 마시고요. 미리 구입하셨다면 한 달 정도는 세탁을 한 2-3번 하세요. 그러면 조금 옷이 자신의 신체에 맞게끔 늘어나거든요. 새로운 옷을 입고 가면 그 면접 장소에서 훨씬 더 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정장을 안 입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달 전에 좀 미리 구입하셔서 좀 평상시에 입고 1-2번 정도 세탁한 다음에 면접 당일날 입고 가면 내가 입던 옷이어서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리고 면접 장소 거리와 시간, 특이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혹시 도로교통 상황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할 것. 겨울엔 눈이 오는지, 여름에는 비가 오는지, 대중교통 상황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면접 장소를 갈 것. 그리고 오늘까지 회사 이슈 사항을 체크할 것 잊지 마세요. 면접 당일에 30분 일찍 도착할 것. 전 진짜 1시간 일찍 도착하라고 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대기실에서 안내자의 안내를 숙지한다. 별표 5개 중요합니다. 핸드폰 꺼둔다. 별표 10개. 여러분 그날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차라리 안 만지는 게 좋아요. 통화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면접 전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안내자에게 말씀하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고요. 숨 크게 들이쉬고 표정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면접 순간에는 밝은 표정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지 않는 거 아시죠? 앉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는 거 기억나시죠? 머리는 수직, 턱은 수평. 눈을 마주칠 때는 턱과 어깨가 같이 움직인다. 면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오는 그 순간까지, 빌딩, 건물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현관문을 들어오는 순간 면접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실수를 덜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인사연습도 진짜 20번, 30번, 50번, 100번 시켰을 거고요. 시뮬레이션도 계속 한번 해봤을 거예요. 오늘은 영상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멈춤 버튼을 하시고 거울 보면서 혼자라도 연습을 하신다면 긴장되더라도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연습한 것들은 분명히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편에 이어서 2편 면접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이미지 메이킹과 자세 준비 강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